자, 당 내용 수습을 위해서 상당히 분주하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는 당원들과 대화도 했고요. 요즘에는 뭐 틈이 날 때마다 의원회관 이렇게 돌면서 의원들하고 차도 마시고 뭐 그런다는 얘기도 있는데, 민주수 기자. 오늘은 뭐 더 미래라는 의원 모임하고 또 간담회도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조금 전 오후 3시에 시작을 했고 지금은 비공개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이 취재진이 굉장히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모임 초반에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취임 6개월 다 돼가는데 그동안 의원들과 절대적으로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 최근에 그래서 한 분 한 분 만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정당의 본질이다 이렇게 인사말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대로 실제 이재명 대표 지금 170명에 가까운 의원들과 가능한 1대1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리 전화를 걸어 시간이 맞으면 의원 방으로 직접 찾아가 1대1 번개 차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 이 사법 리스크나 지도부 리스크 이런 지도부 리더십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박영훈 부의장, 이 더 미래라는 이 의원 모임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초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모였고, 여기에는 소위 이제 친명계라고 불리는 의원들도 다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이런 모임인가? 저는 그게 좀 궁금한데 어떤가요?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당이 우리 안에서의 갈등보다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민주당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의원들끼리 이렇게 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선거에서 패배하거나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에 의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 검찰이라는 제3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면은 민주당의 미래가 과연 있나? 라는 지지자들의 질문도 있고 저 개인의 생각이 있는데, 그 위기감이 점점 의원들을 결집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께서도 지금은 우리가 뭉쳐야 될 때이고, 본인께서 이제까지 어떤 의혹이나 사법적인 재판을 받고 있는 것들, 수사하고 있는 것들,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부당한지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기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장혜찬 최고위원은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당원들과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소위 강성 지지자들에게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자제를 촉구를 했고요. 그리고 숨진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뭐 처음으로 사과 의견도 내놓고요.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조금은 유연해진 거 아니냐. 지금 며칠 계속 지내오면서 이런 분위기를 감지해서 조금 유연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당내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저는 늦게라도 강성 지지층 자제 촉구한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개딸들이 행패 부릴 대로 부리는 거 다 놔두고 나서 왜 지금이냐라는 아쉬운 마음도 좀 드는데, 오늘 보니까 그 개딸이라는 분들이 뭐 트럭 몰고 비명계 의원들, 이현욱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 지역구 가서 항의한다고 하거든요. 네네. 정치적 금도를 넘어선 행위입니다. 이게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다른 의원 지역구에서 시위하는 거 당내에서 있어서 안 될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팬덤이 많은 정치인은 그 팬덤을 제어할 책임도 지는 것이다. 그래야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념 발언 같은 역사적으로 계속 되풀이될 이 비극적인 발언이 안 나온다고 봐서요. 이재명 대표가 더 메시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고, 고 전영수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사실 그분의 죽음이 알려지고 난 다음 날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 굉장히 사납게 검찰에 대한 비판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강도가 좀 셌죠. 네, 그런데 적어도 그분 발인하실 때까지는 정치적 메시지는 좀 자제하고 정말 진심으로 추모하고 애도하는 메시지만 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미 다 지나간 다음에 더군다나 그분 유서에 정치 내려놓으시라라는 절절한 충고도 담겨 있는데, 장례식장 간 다음 날 장례 집회 가지고 나서 이제 와서 이렇게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사과 아닌 사과, 추모 아닌 추모하는 거 유족들 입장에서 보면 참 많이 서글프실 것 같습니다. 박영훈 부의장, 그 조금 전에 이제 장혜찬 최고위원 발언 중에 있었지만 일각에서 이런 비판도 있어요. 어제 당원과의 대화를 해서 소위 강성 지지자들에게 이 자제 요청을 했지만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제까지 여러 차례 우리 지지자분들께 자제를 요청드렸어요. 우리 안의 싸움은 옳지 않다. 우리가 싸우면 누가 좋아하겠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세력들이 가장 좋아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셨고, 이것은 한두 차례 낸 게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여러 차례 내셨거든요. 이건 시기의 문제보다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도자의 언어, 지도자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늦었다, 빨랐다 이런 평가의 문제는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해찬 최고위원께서 정치 그만하시라라고 하는 비서실장의 유서를 언급하셨는데요. 저는 그 다른 유서의 내용, 검찰은 증거를 가지고 수사하라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검찰의 과도한 수사로 이재명 대표는 동지를 잃은 거거든요. 동지의 죽음 앞에 의연하게 담대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는 정말 평생 10년 가까이 일한 동지를 검찰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얻었는데 여기에 당연히 분노하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은 어제 대화 관련해서 요거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조응천 의원이 앞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지자들에게 결별하겠다는 정도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 대화, 어제 그 자제 요청은 박영훈 부의장 보시기에는 단호한 요청이었나요? 저는 충분하고 지도자의 언어로 사용했다고 봅니다. 아하. 본인이 지지를 받고 있는 그 당원들에게 나를 더 이상 지지하지 말라, 끊어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은 없거든요. 나를 지지하되 나를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같은 팀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것 수준에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결국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조응천 의원께서 단호한 태도를 요청하셨는데 단호한 태도라는 것은 조금만 더 나가면 단절이거든요. 이게 과연 소통인가라는 반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민주당 한 지지자가요, 오늘 한 인터뷰에서 일련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이라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169명의 의원들이 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민주당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견을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당원들도 답답하기 때문에 또 행동에 나서서 일부의 지지자분들은 표현을 하시고 또 의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문자로 이제 감정을 표출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자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장해찬 최고위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드셨어요? 이게 보니까 뭐 물론 민주당만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도 그럴 것 같아요. 당원들이 답답하다. 왜냐? 뭐 의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할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국민의힘도 당원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문자 많이 받아봤는데요. 전당대회 때 전당원께 인사드리니까 답장이 한 3만 통 오더라고요. 어이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지만 며칠에 거쳐서 읽어봤는데 네. 비판적인 내용이라도 비속어나 인격 모독 내용이 없으면 다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정치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늘 유권자들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문제는 수위를 넘나드는 인신모독이나 비난 그리고 뭐 저주에 가까운 용어들일 겁니다. 네네. 그런 부분을 뭐 당내 민주적인 소통이다라고 포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거물급 정치인들, 인기가 높은 정치인들이 더 단호하고 확실한 어조로 이런 건 안 된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반복적으로 좀 선을 그어주실 책무가 그분들이 지지를 많이 받는 만큼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오늘 그 트럭 시위 이야기 제가 드렸는데요. 같은 당내에서 의견이 다른 정치인들과 싸울 수도 있고 또 지지자들끼리 특정 정치인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정치인의 지역구에 찾아가서 집단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정치의 관행을 한참 넘어선 일이라 지도부 차원에서 뭐 이재명 대표는 어제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최고위 또 열리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화합의 메시지가 나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 만약 같은 행동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일어난다면 저도 최고위 회의에서 이런 정치적 금도는 지켜야 된다고 언제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 기자. 자,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이제 동선들 알아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에 대한 퇴진론 얘기는 계속 나오나 봐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공천제도 TF 이야기 잠깐 했는데 그렇죠. 이 TF의 단장인 이계호 의원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의 연말 퇴진론, 이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재판이 많아지는 올 연말쯤에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물러날 것이고
그러고 네. 나면 비대위 체제가 꾸려져서 총선 치르게 될 거다. 전망은 그렇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일리 있고 사실에 가까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그와는 약간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께서 내년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총선 승리가 모든 당역이나 또 정치적 입장이나 처신이나 이런 데 있어서 가장 큰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게 유리하냐 이걸 보고 판단을 해서 결정해 나가시겠죠? 박영 부의장, 지금 이계호 의원 얘기를 들었는데 이계호 의원뿐만 아니고 고민정 의원도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총선을 앞두고 가을 정도 되면 큰 그림을 그려야 할 시기가 오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조금 전에 민지숙 기자도 얘기했지만 연말 뭐 자연스러운 퇴진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연말 자연스러운 퇴진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고민정 최고위원이나 이계호 의원 이분들은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저는 중요한 것은 주변에서 우리 당의 구성원들, 의원들이 이런 퇴진을 이야기하거나 넌지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사실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거든요. 이것보다는 정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결단해야 될 문제고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내려놓지 않던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우리 당이 더 화합하고 어떻게 하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지. 만약에 외부의 아니면 다른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거나 퇴진을 한다면 저는 이게 총선 필패의 지름길이라고 보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제1주자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퇴진을 하게 된다면 이분들은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이 결국에는 총선에서 이기기 어려운 그런 구도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